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경을 통해 강한 자의 의미와 자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도덕경은 노자가 남긴 철학적 텍스트로 삶의 본질과 조화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강함과 자족이라는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먼저 도덕경에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강함을 힘, 권력 또는 외적인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덕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33장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는 자는 현명하고 자신을 아는 자는 강하다. 여기서 자신을 아는 자가 강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외부의 평가나 비교가 아닌 내면의 중심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성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덕경은 이런 외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 강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강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도덕경은 욕망을 내려놓고 단순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란한 지혜를 버리고 교묘한 이익을 버리면 백성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과 복잡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남들의 화려한 삶에 부러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잃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런 비교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충분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시작입니다.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족은 단순히 적게 가지거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4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여기서 부유함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자족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최신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도덕경이즈 말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자족의 삶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도덕경은 자연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25장에서는 도가 천지를 낳고 천지는 만물을 낳으며 모든 것은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보면 강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푸른 바람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강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과 적응력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자연처럼 살아갑니다. 외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자족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욕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4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와 치욕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재물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욕망을 좇다가 우리는 종종 더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족은 우선순위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족은 단순함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고요함과 맑음을 강조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잡한 욕망을 정리하고 맑은 마음은 삶의 본질을 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물건을 정리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과정에서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또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자족의 씨앗이 됩니다. 도덕경에서 자족과 강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6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은 것은 단단하고 굳어있다. 이는 강함이 유연함과 부드러움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을 찾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족의 삶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도덕경 80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삶을 즐기고 이웃나라를 오가지 않으며 소박한 삶을 산다. 이는 모두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족은 개인의 평화뿐 아니라 환경보호, 자원 절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적게 소비하고 나눔을 실천하면 세상은 더 조화롭게 변합니다. 자족의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더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습관은 자족의 마음을 키웁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소셜미디어를 볼 때 남의 삶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하세요. 셋째, 자연과 가까워지세요. 도덕경이 말하는 자연의 흐름은 나무, 강, 바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말에 공원에 가서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자족을 느끼게 합니다. 도덕경의 강한 자는 외부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만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의 삶은 단순히 욕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여정입니다.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도록 채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적당히 멈추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현대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의 삶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도덕경은 완벽함보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욕망에 흔들리고 비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자족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 안의 강함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충분한 것은 무엇인가요? 도덕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족의 삶을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더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로 만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